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전부 따로 국밥이었는데요. 각 시장에 대해서 딱 한마디씩 표현하면 한국은 돈지랄, 일본은 힘 빠져, 독일은 강 눌러, 미국은 이마롤,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뭐라고요? 이마롤? 네, 이걸 말아 올리네. 자, 피곤하지만 각 시장 빠르게 정리해 봅니다. 아시아 시장부터 가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분위기가 그닥 좋게 끝난 게 아니었죠. 나스닥은 21선 반등을 해서 끝나긴 했지만 간신히 양봉만을 만든 상황이고, 또 유럽도 ECB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사실상 힘이 더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세션 시작하자마자 두 가지 페이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페이크는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아시아 세션 오픈하자마자 강세 국면으로 전환돼서 일본 시장 본장 초반까지는 나름 상승을 해서 뭉갰어요. 함께 발맞추어서 니케이 선물도 굉장히 오랜 수렴 상황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위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페이크가 정말이지 딱 10분 정도만 그랬고요. 그 다음부터는 니케이 선물이 힘이 빠지면서 보합으로 마이너스로, 그리고 11시 30분에는 미국 지수 선물까지 눌러대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는 전일 엔화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계속 엔화가 강세였죠. 니케이 지수가 한참 수렴을 한 상황이라서 사실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바스켓 내 엔화가 그간에 또 워낙 못 가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좀 채워 넣으려는 그런 힘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나오면서 일본이 밀려버렸습니다. 사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것이지만 일본은 그냥 힘이 없다 이겁니다. 반대로 우리 시장은 전일 만기 후폭풍이 위로 나타났죠. 어제 인위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동시만기라서 그 프로그램 매도를 좀 많이 쏟아냈는데요. 합성 선물까지 눌러댔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주 정상인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콜옵션이 이제 갭상승하고 나서 위로 한번 올랐다가 뭐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 선물도 그냥 사실상 갭상승하고 나서 위쪽으로 약간 이제 변동성 확대한 듯 했다가 결국엔 그냥 제자리로 끝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개별 종목 보면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만기 동시효과에 그동안 못 갔던 이 바스켓 종목들이 갈 거라고 봤는데요. 오늘 그렇게 땡겼죠. SK텔레콤, KT 같은 게 움직였는데 뭔 재료가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기관이 바스켓 매수한 겁니다. 11시 이후에는 비차익 매도가 나왔지만 그전에는 차익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주식을 뭐 얌전히 팔아서 이익 실현했고 선물은 동일한 금액에 매도를 해지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콜매도 품매수의 델타 쇼 포지션을 잡았고요. 이렇게 우리 시장이 강세 국면에서 버티고 있을 때 홍콩 시장은 또 정반대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홍콩은 장 초반 30분 동안은 빠르게 1%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그걸 점심이 되기도 전에 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1시 이후에는 미국 지수 선물도 하락을 했고 또 홍콩도 하락을 해서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도 우리 시장은 아랑곳 않고 강세였는데요. 문제는 홍콩이 저런 식으로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끝나게 되면 연말까지 변동성 없애거나 상달을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독야청청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기준 지수 구성 종목에서 일부 중국 주식을 제외하는 흐름들로 인해서 중국이 상대적 언더퍼폼이 나오고 반대급부로 우리 시장이 수혜를 입고 있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일견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계속 우리 시장이 달릴 수 있을지는 정말 퀘스천 마크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오른 거는 진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 바스켓 리밸런싱으로 오른 거지 기존의 그 주도주들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었어요. 유럽 세션에서 열린 야간 선물은 이 유럽 지수의 하락을 반영해서 합성 선물이 2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합성 선물이 하락보다는 이 극외 가격 콜옵션 프리미엄이 하락이 더 눈에 띕니다. 다음 주에 더 달리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된 거죠.
자, 이제 유럽 세션 들어가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움직였다고 하지만 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유럽은 그냥 힘이 빠져서 부러진 것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세션 끝나자마자 통화시장에서 유로화가 난데없이 뚝 하고 부러졌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유럽 본장이 시작되자 독일 중심으로 주가지수 선물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1시간 동안 쭉쭉 밀렸는데요. 그렇게 1시간 동안 마이너스 1% 하락을 주고 나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반등도 좀 특이했어요. 숨고르기성 반등이지 무슨 뭐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하락한 것도 기술적으로 하락을 한 것이지 무슨 뭐 이슈가 있어서 하락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럽 시장의 특징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얘네들 밥 먹을 시간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그 8시 반, 한국 시간으로 8시 반에. 정말이지 오늘도 딱 거기까지 언더슈팅을 줍니다. 마이너스 2% 찍었죠. 자, 기가 막히게 여기서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또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하는데 그 미국 세션 본장 출발할 때까지 그 추가 하락한 1%는 다 반등을 했어요. 이 반등하는 것도 아까 처음 반등도 그랬지만 아주 기계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뭐 노딜 브렉시트 훈련이 또 독일이 코로나 사망자 수가 신고가를 쳐서 그렇다느니 하지만 그냥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한 끝에 기술적인 눌림이 나올 자리에서 그냥 뚝 하고 부러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기억하시죠? 저는 이번에 유럽이 앞으로 2주 동안은 큰 변동 같은 거 없을 거라고 했고 혹여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할 거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S&P가 같이 빠지면서 21선 부근에 걸쳐두었던 S&P 선물 매수분이 쪼르륵 들어온 거예요. 다행히 8시 반경에 들어와서 이거 뭐 유럽 애들 밥 먹으려고 포지션 던진 거 내가 나이스하게 받았구나 해서 나름 안심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를 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냐면요, 유럽이 그렇게 2% 빠질 때 나머지 리스크온 지표들을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론 스톡스 변동성이 9% 상승하고 뭐 이런 거는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간 변동성이 너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른 것 뿐이고요. 유럽 국채 보세요. 신고가 가고 있었죠. 또 유로화도 살짝 눌린 정도지 뭐 폭락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눌린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유럽 증시가 살짝 더 눌릴 수 있다고 보는데 폭락 아니에요. 그냥 다음 주는 이제 옵션 만기주 권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위도 제한, 아래도 제한, 이렇게 변동성을 죽이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라서 폭등 같은 것도 힘들어 보이고요. 하락을 하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 뭐 하락 쫓아갈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냥 좀만 더 눌러다오,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증시는 기술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유럽 세션에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아시아장에서 열린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그 구리 난리브루스인데요. 위로 오버슈팅 세게 주고 다시 그걸 또 언더슈팅 세게 줘서 아주 난리였었죠. 이 미국 세션 오픈하면서는 그 구리가 350선도 살짝 깼는데요. 이 찌라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차익거래 관련해서 마진콜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찌라시가 있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구리가 추세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연말에 저런 식으로 한 방 흔들어 놓으면 레버리지 관리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방에 아웃이죠. 연말로 갈수록 이 마켓 뎁스가 계속 부족해질 테니까 종목을 더욱 압축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들어가 봅니다. 미국은 장 시작 전에 이미 유럽이 마이너스 2%를 갔다가 반등을 하면서 S&P가 전산장에서 21선을 터치하고 올라왔는데요. 유럽이 정말 기술적인 흐름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를 하나 더 대면 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기계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 찍고 나서 올라올 때도 기계적 반등이었고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반등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1분봉 같은 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미국 세션도 그렇게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변동성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0시 30분까지는 반등을 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장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누를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유럽 마감하고도 계속 눌렀죠. 그런데 변동성 증가하면서 시장을 누르는, 그러니까 이 숏감마 트레이더들이
변동성 살아내 일단 숏쳐, 변동성 살아내 더 숏쳐, 그런 식으로 숏을 그 변동성 증가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 뎁스가 굉장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지수가 정확히 새벽 2시 30분에 양 지수가 다시 21선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더 이상 숏이 안 나오고 뭉갰습니다.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21선에서 잡은 롱 포지션을 금요일 하루에 다시 부셔버릴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유럽처럼 2%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미국에 무슨 악재가 있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였습니다. 결국 21선 뭉개기를 유지하고 나서 정말 한 6분 정도만 딱 버텼는데 그 뒤로 거래량 딱 줄어들면서 반등으로 전환을 해서 종가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해서 긴 아래꼬리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이 상원이 1주짜리 그 임시 예산안을 구두로 투표를 해서 통과시켰다고 반등을 했는데 이거 이틀 전에 하원이 가결시킨 거 그냥 상원도 가결시킨 거예요. 그냥 저는 기술적으로 21선까지 눌렀다가 더 이상 안 밀리니까 땡겼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냥 기술적 흐름이었어요, 미국은. 개별 종목 보면 도어대시가 이 마이너스 5.91% 밀렸고 그 에어비앤비가 마이너스 3.77% 하락을 했는데요. 이 뻔하죠. 신규 상장 종목들 잘 가라 욕심쟁이들아. 예, 오늘 오른 종목들 보면 그간 덜 간 게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기술주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게 올랐고요. 기억나시죠? 이 주초에 AT&T가 난데없이 뭐 자회사인 HBO Max로 올랐다는 거. 오늘은 디즈니가 갭상승해서 불을 뿜어줬습니다. 이것도 그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건데요. 그냥 덜 관심 받았던 굴뚝주에 투기꾼들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한번 쫙 땡긴 겁니다. 참 계속 생각 드는 게 이거 언론에서 온갖 장밋빛 전망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정말 아니다, 이거 정말 시장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강세장 인정은 해야지. 망가질 때 따라가더라도 일단 강세장에서는 21선 매수가 맞습니다. 자, 그 외에 소맥이 오늘 3%가 올랐죠. 농산물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제가 매수를 시작한 자리가 최고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주 뭐 나름 기가 막힌 자리에서 반등을 강하게 했죠. 오늘 유럽장 초반에 잠깐 눌릴 때 이 강세코를 풀었고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새벽 3시 59분에 청산을 했으면 정말 나이스했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오늘 아주 포지션을 몽땅 냠냠하고 털었습니다. 이번 소맥 사이클에서 잘 이익 내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은데요. 한동안 쉬어야 됩니다. 시세 한번 나온 종목 자꾸 손대면 와리가리에 당해요. 다시 다음 좋은 기회 한번 이용하자고요. 자,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미국도 이 12월물 선물 만기가 되죠. 선물 옵션 만기가 됐는데 지수 선물 말고도 이 통화 옵션도 통화 선물도 만기고 해서 다음 주는 계속 변동성 축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장에서 좀 의외였던 부분이 주요 지수들이 21선에서 이 나이스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변동성은 증가를 해서 좀 끝났거든요. 조금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돌파하면 다시 위로 가겠지만 그보다는 좀 아래쪽에서 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요. 지수들이 21선을 다시 급락으로 깨면 이게 뭐 급락으로 깨든 시간으로 뭉개서 깨든 하회하게 된다면 저는 여지없이 롱바인드 정리하고 시장을 다른 관점으로 볼 거고요. 달러가 연말에 실물 수요로 조심스럽게 반등한 것 같아서 통화시장에서도 유로 강세에 대해서는 일단 한 박자 쉬고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 이번 주 주말 영상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쉐린 인사해야지. 저기 아저씨 노래 좀 부르지 마세요. 이런 고급 정보의 노래로 품위를 떨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야, 아이스 브레이킹이거든? 감사합니다.